1961년 5월 16일 새로운 권력자가 된 박정희의 곁으로 가고자 했던 이 남자 전두환이 있었다. 때는 1961년 5월 16일 새벽, 당시 육군소장 박정희와 648기를 주축으로 한 약 3,500여 명의 군인들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한강 다리를 건너 서울 시내로 진입하게 되고, 그들은 서울로 진입하는 동안 한강 다리에서 벌어진 한 차례 교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저지 없이 중앙청과 육군본부, 방송국 등의 주요 시설을 장악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새벽 5시경 라디오 방송을 통해 김종필이 작성한 6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혁명 공약을 발표하게 되는데, 내용은 이러했다.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렴한 기풍을 진작시킬 것.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할 것.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는 것. 박정희를 비롯한 5.16 주체 세력은 이러한 내용의 혁명 공약 발표와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후 군사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켜 권력을 장악해갔다. 그렇게 권력의 축이 옮겨가고 있던 당일 오전 8시경, 5.16의 핵심 세력이었던 김종필은 육군본부에서 과거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던 육사 11기 이상훈을 만나 육군사관학교로 이동해서 동기들에게 5.16의 정당성을 잘 설명하고 5.16이 거군적인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도록 육사생도들의 시가행진을 성사시켜보라는 말을 전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당시 서울대학교 ROTC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전두환이 5.16 소식을 접하고 육군본부에 나타나 내막을 알게 되었고, 이후 전두환은 이상훈 등과 함께 육사로 이동하게 된다. 육사로 이동한 전두환과 이상훈은 육군본부의 상황을 장교들에게 설명한 뒤 우리가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신중하게 주체 세력을 더 파악한 뒤에 가두 행진을 하던 데모를 하던 해야 한다는 회의를 하게 된다. 그렇게 전두환과 이상훈 등은 5월 16일 하루 내내 5.16의 주체 세력을 파악하게 되고, 같은 날 밤 다시 모여 서로의 정보를 교환한 그들은 5.16의 핵심 주체 세력이 평소 존경해왔던 강인한 성격의 박정희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17일 오전, 상황 파악을 마친 전두환을 비롯한 육사 11기는 박정희가 주도하는 5.16에 적극 가담키로 결정했고, 직후 자신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전두환은 육군본부 혁명위원회로 향했다. 그렇게 가게 된 육군본부에서 전두환은 우연히 김종필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전두환은 이런 중대한 일을 하면서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를 물었고, 보안을 위해 그랬다는 김종필의 말을 들은 전두환은 5.16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육사 11기의 뜻을 전했다. 이후 5.16에 대한 지지를 밝힌 전두환은 혁명위원회에서 차량과 무기를 지원받아 이상훈 등과 함께 육군사관학교로 향했고, 도착 후 이상훈은 당시 육군사관학교장 강령훈의 집무실에 들어가 육사생도들의 시가행진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그리고 전두환은 동기생들과 5.16이 거군적으로 성공했음을 알리자는 결의를 다지며 육사생도들의 시가행진 동선, 시간, 결의문 등의 준비 사항을 논의했고, 그렇게 육사생도들의 시가행진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듯 했으나 모든 상황이 그들의 뜻대로만은 되지 않았다. 이유는 5.16이 일어난 직후 육사교장 강령훈이 육사생도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선배들이 정치에 가담하는데 그런 것은 쳐다도 보지 말고 공부에만 진력하라 당부함과 동시에 생도들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려놓았던 이유에서였다. 또한 육사생도들의 시가행진을 설득하는 이상훈에게 강령훈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거절했고, 직접 자신이 6번으로 가서 상황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강령훈은 6번으로 향하게 되고, 그때부터 육사생도들을 거리로 끌어내려 했던 전두환과 그것을 막으려는 강령훈과의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 5월 17일 늦은 밤, 강령훈은
육사 생도들의 시가 행진을 막으려 육군 본부로 향했으나 오히려 박정희에게 육사 생도들의 5.16 지지 시가 행진을 독촉받게 되고, 그럼에도 강령훈은 생도들 가운데 찬반 세력이 갈려 있어서 어렵다는 말과 함께 만약 억지로 지지 행진을 시킨다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며 시가 행진을 강력히 반대했다. 그런데 이때 강령훈이 육본에 간 것을 알고 뒤를 쫓아온 전두환이 육본에 나타났고, 전두환은 강령훈의 말과 달리 생도들과 졸업생들이 한데 뭉쳐 5.16을 지지하려 해도 강령훈의 방해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말을 5.16 핵심 세력에게 전했다. 이렇듯 두 사람의 다른 말에 박정희는 결국 전두환의 손을 들어주었고, 육사 생도들의 시가 행진을 반대했던 강령훈은 그대로 구금되고 말았으며, 직후 전두환은 박정희 등에게 자신과 육사 11기는 혁명에 목숨을 바치기로 결의했음을 전했다. 마침내 5.16 이틀 뒤인 5월 18일 오전, 전두환의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18기부터 21기까지의 생도 800여 명, 그리고 졸업생 200여 명은 흰색 바지와 X자 멜빵 등의 화려한 예복 차림을 한 채 5.16을 지지하는 시가 행진을 벌이게 되었다. 육사 생도들은 동대문과 남대문, 동화백화점, 반도호텔 등을 거치는 시가 행진을 벌였고, 반환점인 시청 앞 광장에서 생도 대표는 조국아, 민조가 상기하라, 부패와 무능에 가면이 항거하여 일어난 국민의 군대는 새로운 조국 건설의 역군이 될 것임을 이라고 외쳤다. 이러한 생도들의 행진을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지켜보았고, 원색 복장의 육사 생도들은 시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줌과 동시에 5.16이 전군에게 지지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안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 날인 5월 19일, 박정희는 군사혁명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바꾸며 국가 권력을 장악해갔다. 이후 육사 생도들의 시가 행진을 이끌어낸 전두환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실 비서관으로 발탁되어 권력의 핵심에 진입했고, 이후에도 국가재건 최고회의 민원 비서관, 중앙정보부 인사과장으로 일하기도 했으며, 또한 육사 11기 중 전두환은 중령 진급은 가장 늦었으나 대령 계급장은 가장 빨리 달기도 했다. 그리고 1962년 박정희는 전두환에게 국회의원 출마를 몇 차례 권유하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전두환은 군에도 충성스러운 부하가 남아 있어야 한다며 박정희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후에도 전두환은 6번 인사참모부 육군 제1공수 특전단 부단장, 수도경비사령부 30대대장으로 임명되는 등 박정희의 총애를 받았다.